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포크아트 할 시간인데요. 지난번에 다육이 화분에 포크아트를 해봤잖아요. 요번에도 다육이 화분에 포크아트 그림을 그릴 거예요. 근데 지난번에는 크기가 종이컵보다 약간 큰 다육이 화분에 그렸었잖아요. 근데 요번에는 이게 다육이 화분인데 좀 기다란 화분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미끌미끌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토분으로 해가지고 여기에 유약이 발라져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이런 화분에도 포크아트를 그리면 화분이 새롭게 변색이 됩니다. 변화가 됩니다. 그리고 나만의 다육이 화분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런 모양이 없는 이렇게 단색인 색감으로 이렇게 색감이 좀 단색이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에 이렇게 울퉁불퉁한 모양이 없는 거 이런 식으로 해서 단순한 토분을 구매하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지난번에는 둥근 다육이 화분이었고요. 요번에는 사각 다육이 화분이라 이렇게 사각이라 네 구퉁이가 나와요. 그래서 앞, 뒤로 같은 그림, 또 앞, 뒤. 그러니까 옆에도 같은 그림. 그렇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꽃그림은 두 가지가 될 거예요. 장미꽃하고, 그 다음에 장미꽃하고 비슷한 뭐가 있을까요? 꽃그림 중에 크기가 비슷하고 양귀비꽃을 그릴 겁니다. 이렇게 볼륨감을 넣어서 지금 그리는 것은 제가 양귀비꽃을 그리고 있어요. 이런 사물에 그림을 그릴 때는 꽃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전체적인 면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꽃이 중요하기 때문에 꽃을 확실하게 그려줘야지 돼요. 꽃을 그리다 만다든지 뭐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오히려 잎을 그리다 마는 게 낫지 꽃은 확실하게 그려줘야지 돼요. 그게 캔버스에 그리는 거하고 다른 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캔버스에는 좀 이렇게 생략을 하잖아요. 근데 여기는 생략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포크아트를 지금 그리고 계시는 분들은 토분에서 제가 기초적인 걸 그렸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참고를 하시고 이것도 참고를 하시면 훨씬 더 정확하게 알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꽃그림만 그리니까. 자, 이렇게 한 개만 그려도 꽃이 꽉 차지요. 제가 지금 붓을 2호로 사용을 했거든요.
아이고야. 이럴 때는 이렇게 묻혔잖아요. 그러면 한 번 더 그려주시면 돼요.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봉오리를 2개 그렸습니다. 저는 봉오리를 3개 그리려고 해요. 그래요. 이상하게 꽃은 짝수보다는 홀수가 좀 안정감 있게 보이거든요.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이렇게 해서 꽃 모양만 다 그린 거예요. 그러니까는 어두운 색 먼저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면 돼요. 자기가 갖고 있는 물감 중에서 가장 어두운 색으로 이렇게 메꿔주세요. 도자기에 구멍난 부분을 이렇게, 그리고 여기에다가 화이트색으로 그려줄 겁니다. 여기 하나만, 그렇게 큰 꽃에만 그렇게 해주시면 돼요. 원래 양귀비꽃을 보면 이렇게 검정색 비슷한 거와 그 다음에 옐로우색 그런 수술이 이렇게 함께 어울려져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그거를 표현해 준 겁니다. 그리고 세필붓은 쓰는 대로대로 계속 닦으면서 사용을 하셔야 합니다. 이게 굳어버리면 사용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봉오리에도 조금 보인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조금씩만 해주세요. 하나는 안 해도 되겠다. 이렇게. 그러면 어떻게 보여요? 더 화려하게 보이고 활짝 핀 것처럼 보이죠? 자, 제가 지금 이파리에는 화이트색하고 옐로우색 3가지를 섞었어요. 그린색하고 옐로우색도 조금 섞었습니다. 그래서 모양이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해서 끝났습니다.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색감으로 꽃을 그려도 되고 그런 어떤 자유스러움이 있죠. 그래서 포크아트를 배워두면 요소요소에 우리 생활에 잡다한 요소요소에 무수히 많은 장식을 할 수 있어요. 그것도 아주 세련되게 장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배워두는 게 정말로 돈 버는 길입니다. 그리기도 하고 그러고 있어요. 이게 물건에다 그리는 거라 그림이 잘 안 보일 때가 있죠. 제 손으로 가려져서 잘 안 보일 때가 있을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장미를 그렸습니다. 물건에다가 그릴 때는 이게 안 묻어야 하니까, 하긴 뭐 캔버스도 마찬가지지만 안 묻어야 하기 때문에 다 마르고 그리시는 게 제일 편안하고요. 안 마른 상태에서 그린다고 그러면 내가 그리기 편한 자세를 가지고 그리시면 돼요. 저는 그냥 여러분한테 될 수 있으면 보여드리려고 제가 이렇게 불편한 자세로도 하고 있는데, 그러면은 훨씬 더 내가 편한 자세에 있는 상태에서 그리면은 그림이 훨씬 더 이쁘게 그려질 수가 있겠죠. 있습니다. 근데 안 그리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렇게 시가 그냥 디테일하게 그냥 시가 있다라는 것만 이렇게 보여주면, 점을 조금 찍어주면
제가 지금 가을에 분갈이 할 때 토분의 기초를 알려드리면서 토분에도 그렸어요. 그러니까 토분 거하고 요번 거하고 비교하시면은 쉽게 아실 거예요. 그리고 하긴 유튜브 하시는 모든 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맨 처음에 자기가 올린 화면을 보면 부끄럽다고. 그만큼 부담감을 안고 뭐든지 처음 시작하는 게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점점점 나아진다 그럴까요? 그러니까 시청자분들이 봐주시겠죠? 나 저도 기쁩니다. 그만큼 그림이 늘었다는 뜻이기도 하니까. 이파리를 그릴 때는 절대로 꽃을 넘었으면 안 돼요. 꽃이 겹쳐지면 안 돼요. 이파리하고. 그리고 이파리를 너무 많이 안 그려도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화분이 완성이 됐습니다. 자, 여기에는 주황색 장미고요. 여기에는 핑크색 양귀비 꽃이고요. 자, 여기에는 주황색 장미, 여기에는 핑크색 양귀비 꽃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돌려서 봐도 너무 예쁘죠? 자, 오늘 이렇게 그린 걸로 이 시간을 마칠까 합니다. 이게 다육이 화분 토분에 이렇게 포크아트도 예쁘게 그리면 나만의 정말 예쁜 다육이 화분이 된다는 거. 그래서 포크아트를 배워두는 게 참 좋다는 거. 이렇게 꽃그림이 그려져 있는 토분이라면은요, 이거 가격 상당하게 비싸거든요. 근데 이거는 제가 3년 전에 샀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가격이 유지되고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아무튼 이거 10,000원은 안 줬거든요. 제가 생각하기에도 한 5,000원? 5,000원 선에 제가 쌍으로 구매를 했었어요. 이렇게 두 개씩 심으려고. 그랬는데 좀 이게 토분이 안 좋다 보니까 자꾸 죽어서 제가 이거는 사놓고 사용을 안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지금 그리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난번 거는 한번 사봤어요. 요즘에는 어떤가, 가격대가 어떤가 보느라고. 근데 지난번에 그렸던 것보다는 이게 좀 질적으로 훨씬 낫네요. 제가 보기에도 모양도 진짜 다육이 화분이고요. 그래서 제가 요번에는 여기에다가도
봄에 분갈이 할 때 한번 심어보려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 이제 3년씩이나 저희 집에서 적응을 했기 때문에 이런 토분에 다육이를 심어도 살을 것 같은 예감이 들어서요. 그래서 여기다 한번 여러분하고 봄 분갈이 때 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해서요. 영상을 마칠 거고요. 구독, 좋아요, 댓글 남겨주신 모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